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거의 운용하는 회사가 일단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가 지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AI의 개발 트렌드가 갑자기 좀 바뀐 측면이 있어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고 대표님은 실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적이 당초 기대치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네, 못하게 나왔는데 그거 자체로 사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날짜로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이게 또 재료 소멸,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 때문에 거의 4% 빠졌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 끝나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지금은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는 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장은 모멘텀이 부재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 개편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살짝 아쉬운 인사였어요. 네. 일단 이제 엔지니어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의사결정에서 이제 엔지니어들 출신 이제 전영현 부회장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에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더 좋긴 했는데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전영현 부회장, 그러니까 DS 부문장이 원하는 인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제 재무통들의 또 어떤 너무 과도한 권한, 그게 좀 이제 내부 어떤 병폐로 지적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더 강화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어떤 인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약간 삼성전자를 보는 어떤 투자 접근법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HBM 쪽에 많은 기대감을 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더 모멘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파운드리가 TSMC하고 경쟁을 해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잡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독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3나노에서 TSMC를 오히려 퀀텀 점프를 통해서 넘어보겠다라고 해서 좀 무리수를 뒀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비가 좀 과도하게 지출이 됐었는데 작년 말 인사에서 이제 파운드리 신임 사업부장으로 제일 어떤 유력했던 사람이 한진만 사장. 네, 그리고 이제 CTO인 남서고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둘이 경쟁을 하면 한쪽이 되고 한쪽은 이제 보통 옷을 벗는 게 일상적인데 둘 다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부장은 한진만 사장, 미주 영업통 출신인 한진만 사장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CTO 자리를 신설했어요. 사장 직급에. 그래서 지금 이제 투트랙 체제, 공정 개발 쪽은 남서구 그리고 이제 영업 쪽은 한진만 사장 이런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좋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기술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동률이 지금은 4나노, 7나노 요 급에서 거의 30% 정도 가동률이 떨어져 있었는데 한진만 사장 체제가 오면서 이제 여기 가동률을 채우려는 니즈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나 이제 중국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 DSP 업체를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팹리스가 잠재 고객이 한 3,000여 개가 되거든요. 국내 전체 팹리스 해봐야 한 150여 개밖에 안 되는데 20배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TSMC가 다 못하는 물량을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DSP 쪽이나 IP,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켓 관련된 테스트 소켓 업체들,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 업체들, 이런 회사들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젠슨왕 CEO의 삼성전자 관련 발언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해당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설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원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삼성 DRAM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이 1B 설계를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DRAM하고 HBM은 당분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성장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기업을 많이 수주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만큼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아주 그 물량이 많은 칩을 수주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라는 거는 그 Q 물량이 많아야지 마진율이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드래곤 물량이 워낙 많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A 바이오닉 칩 자체가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사 캡티브 물량인 엑시노스가 거의 팹의 절반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이제 디펜스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중국 쪽에 뭐 처음에 이제 하면 그렇게 큰 물량을 땡겨오긴 힘들 것 같아요. 파운드리의 마진율이 당장 못 높아지긴 힘들지만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은 어쨌든 이제 가동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좀 낙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의 ASIC로 인해 삼성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혜는 없습니다. TSMC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전부, 파운드리는 TSMC 쪽으로 지금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HBM은 SK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하고 있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TSMC 팹이 지금 다 찼죠. 그래서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들이 추가로 팹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대안이 뭐 인텔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인데,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가 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이제 희망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자체 설계 칩을 하는 더 작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또 삼성 파운드리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그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개선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TSMC가 삼성이 자사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모리스창 이제 TSMC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인텔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삼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견제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이 추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항상 그런 공포가 기본적으로 이제 TSMC 내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 시스템 LSI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TSMC의 팹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TSMC 입장에서는 지금 뭐 추가 고객 확보가 중요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삼성하고 거래를 했다가 좀 민감한 내용들이 좀 혹시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더 우려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어떤 뉴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상반기 내에 뭐 메모리나 HBM 이런 쪽이 뭔가 트리거를 만들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커머디티 그런 쪽에서 PC하고 스마트폰 쪽에 이제 그 고객사들의 재고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고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의 정상 재고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고정가래 가격이 다시 ASP,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한 6개월, 뭐 9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언제 반등해도 이상하진 않는데, 당장 이제 모멘텀이 부재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커머디티 메모리에 대한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전망에 불과하잖아요. 이것도 중국의 CXMT나 이런 쪽에서 또 공급을 얼마나 하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SK 하이닉스 뭐 기술 주도권을 진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쪽은 조금 이제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거의 전망한 수준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20조 정도로 봤는데, 제가 생각한 매출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요. 몇천억, 한 3천억 정도 덜 나온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8조 정도 봤는데 8조 1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결국 HBM이 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HBM이 이제 디램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갔고요. 이익 기여도로 치면 훨씬 더 비중이 커질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적어도 1, 2년 안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연단위 계약이에요. 연간으로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실적 변동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업사이드로 보는 거는, 원래 올해 당초 캐파 증설이 40% 규모였거든요. 작년에 원래 3.5배를 증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월 10만 장 정도의 웨이퍼 규모의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40% 추가해서 월 14만 장을 원래 예상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갑자기 이제 HBM 수요가 워낙 갑자기 늘다 보니까 30% 추가 증설을 요구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월 17만 장으로 추가로 3만 장 캐파가 더 증설이 된 것 같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최근에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SK 하이닉스 찾아와서
또 추가로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서 만약에 10에서 20% 추가 캐파 증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조건이 기존 고객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추가 EPS 증가 상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시장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도체 타깃에서 하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 가장 정책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IRA법이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결국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이제 보조금 이걸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칩스법이었죠. 칩스법은 이제 또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을 또 이제 트럼프가 뒤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돈이 지불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불확실해지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불확실성이긴 해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AI 가속기 쪽으로 5년 동안 5천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팀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잘하는 회사들 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뱅크까지 붙었죠.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쪽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처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존 기조 자체가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금기에 대해서 뭔가 이걸 요구하고 뭐 페이퍼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반도체 섹터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 또는 AI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업들이고요. 일단 사실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거의 운용하는 회사가 오픈 AI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재무적으로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소프트뱅크고요. 그래서 이제 펀딩하는 거는 소프트뱅크, 운영하는 거는 오픈 AI입니다.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암하고 퀄컴하고 다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는 다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걸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같은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강화하겠다, 주도권을 틀어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팀 아메리카를 꾸려서 다 힘을 합치자. 이거는 이제 트럼프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여기 또 뭐 오라클이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이걸 주도하는 회사가 오픈 AI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 AI가 제일 그래도 좀 수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든 아니면 브로드컴의 ASIC이든 마벨 테크놀로지의 ASIC이든 기본적으로 고성능, 전력 효율이 좋은 HBM은 반드시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기술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가 지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최근에 제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좋았지만 TC본드라는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주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쪽에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DSP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게 VCA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이제 국내 유일의 TSMC VCA가 에이지글랜더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TSMC에다가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납품하는 리노공업,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좀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미 지금 투자를 해놨잖아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테일러에다가 지금 30조 가까이를 투자를 했고요.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빨리 탄핵 사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트럼프의 카운터파트가 빨리 나와야겠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뭔가 트럼프하고 협상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기 정부에서 빨리 이제 뭔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한 거의 200조 원 정도를 이제 미국이 그 자국으로 제조업을 유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0조 원을 우리나라가 했는데, 사실 지금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 기업이 미국 행정부하고 뭔가 협상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SIC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요, 그 AI의 개발 트렌드가 갑자기 좀 바뀐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생성형 AI라고 하면 보통 GPT라고 하잖아요. 제너러티브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프리트레인드죠. 사전 학습 모델이 원래 메인인 줄 알았죠. 네. 그리고 사전 학습 모델은 이게 이제 추론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가장 빨리 답변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토큰당 비용을 뽑아내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추론 반도체는. 근데 이게 갑자기 개발 트렌드가 확 바뀌었어요.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가 필요하구나. 추론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답변을 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AI, 그 사람에 맞게 최적화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나중에는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주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AGI가 되면 조직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픈 AI의 O1, O3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게 이제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를 열었던 거죠. 기존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는 사전 학습에만 이게 이제 고성능, 고도화된 칩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추론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답변을 내고 더 고도화된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되면서 ASIC이 원래는 굉장히 가볍고 전성비 좋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다가 갑자기 ASIC 자체가 고도화돼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존의 LPDDR 같은 범위역 DRAM 쓰다가 갑자기 HBM을 막 채택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설계한 트레이니움 2 같은 경우도 원 대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해지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HBM이 필요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 같은 업체들 갑자기 HBM이 필요해지니까 SK하이닉스한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ASIC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가성비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퍼포먼스도 중요해지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수혜를 보게 되지만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런 고성 칩을 설계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죠. 2025년에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 또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작년에 이제 뷰를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시장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시장 조심하자. 그리고 미국 쪽으로 좀 이제 비중을 많이 전환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말 12월부터 이제 국내 소부장에 대한 뷰를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모르겠고 한 3월, 4월까지는 국내 반도체 섹터 쪽이 이제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때문에 이제 탄력 있게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테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테크도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건데 이제 아무래도 탄력 측면에서 보면 국내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뷰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라 정말 이제 가뜩이나 수급이 타이트한 이 AI 가속기 밸류 체인에다가 새로운 수요를 막 더해버리는 거죠. 사실 5천억 달러라는 규모가 작년에 그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7개 업체들, 우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런 회사들 작년 캐펙스 전체 합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1,000억 달러씩만 추가로 뭔가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기존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 그리고 HBM, 그리고 TSMC 파운드리 이런 쪽이 가격을 엄청나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 AI 가속기 밸류체인에 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죠. AI 열풍을 따라 국내 전자 부품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전자 부품 기업들의 현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주가는 왜 오르냐?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벌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업황을 보면서 막 그 투자를 하시면 아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업황의 바닥은 2분기, 3분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요. 모멘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단기 뷰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업사이클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펀더멘털 리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업사이클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업사이클도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는 좀 짧은 사이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수급이 비어있고 우리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훅 불매가 올라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DSP나 IP 쪽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한
유리기판 쪽, 반도체 유리기판 쪽,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